여전히 한반도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미군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치지는 않지만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로 밝혀졌지만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를 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미군이 직접 한반도 인근에서 요격을 한다라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칼 빈스노 항모에 이지스 구축함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일종의 방어 체계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4월 15일 날 북한이 핵실험 안팎으로 4월 10일 전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냐, 미사일 발사를 할 거냐. 핵실험은 이제 자체적인 실험이라서 요격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ICBM을 쏘게 되면 그것은 요격할 가능성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0%다. 예.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지난번 미중 협상에서 너네 북한 문제 해결해라. 북핵 문제 해결해라. 만약에 너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고요.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정말 발사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정말 발사 가능성이 있는 거다. 뭐라고 얘기냐면 full range of option. 모든 옵션을 다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옵션에는 선제 타격, 전쟁은 아니지만 선제 타격은까지 해서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중간에 요격, 그 다음에 그냥 무력 시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아예 모든 이런 전쟁 가능성과 무관하게 한국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미 협상의 가능성.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 한국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한국은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는 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요격 가능성부터 그다음에 북미 협상 가능성까지 모든 이렇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불안해진 것은 사실이죠. 한반도가 매우 불안해졌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사실 MB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재직하셔서 사실 MB정부 때의 한반도에 이 같은 불안정성과 위기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당시에 우리 측에 전투기까지 뜬 상황에서 그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수뇌부로서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로 폭침을 할 것인가 그야말로 많은 실질적인 고민을 하셨었죠. 그건 뭐 전략적 인내는 아니었고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포격을 당했고 우리 민간인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연평도 한 곳으로 얘기하자면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었죠. 우리의 반격은 없었지만 하지만은 그때 정말 고심 끝에 반격을 못한 것은 여기서 반격이 진행이 되면은 한반도 전체가 바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거든요. 물론 국민들께 많이 공격도 받고 또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것이냐, 미국이 또 북한이 그런 가운데서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냐 또는 핵실험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은 정성희 의원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설을 얘기를 하셨지만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강대 강이 마주치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고 할지라도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제가 사실 기자 시절에 전쟁터를 여러 차례 좀 종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전쟁은 이렇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산하에서 벌이는 전쟁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치밀한 전쟁 준비와 관계없이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 또한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은 그야말로 대비도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또 당할 수밖에 없고 양쪽 모두입니다.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 체제의 북한과 시리아에서 보여줬듯이 한번 마음먹으면 우리의 힘을 좀 과시해 보겠다. 그리고 다시는 까불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있는 트럼프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안보에 취약한지를 정말 전 세계에서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번에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특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한반도의 전쟁설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북한도 자기들 죽을 줄 알고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10%냐 20%냐의 문제가 아니고 0% 아니면 100%입니다. 안 일어나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문제지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한 나라는 평화 시에 그래도 전쟁을 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의주시해야 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운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뭐 전쟁 가능성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아니면 100%뭐 이런 것이겠죠. 결국은 이제 또 이것을 의도하고 계획대로 하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진전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특히 이제 국가 지도자라면 염두를 해둬야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9.19 공동성명 나왔던 당시 2005년에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당시 그 육자회담 주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 부시 행정부, 그러니까 아들 부시죠. 예, 그때 그 강경파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이 북미 대화는 절대 안 한다. 북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면서 육자회담을 만듭니다. 그래서 2003년 8월에 육자회담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북한 끌어들이고 중국 끌어들여서 결국 이제 육자회담을 했고요. 결국은 2005년에 9.19 공동성명까지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방코 델타의 뭐 은행 문제도 그렇고. 예. 근데 결국에 가서는 부시 행정부가 2007년 말, 2008년 초에 북미 회담을 해요. 왜냐면 육자회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북미 회담을 하면서 임기 마지막에 자기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좀 돌파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레짐 체인지 하면서 무슨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고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좋은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낭만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고 부시 이상으로 굉장히 좀 강경파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결국은 또 북미 대화로 갑자기 또 타결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문제는 그때 한국이 또 소외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까 정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모든 상황, 모든 옵션,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는 거 물론 인지해야 되지만 과거의 어떤 사례를 비춰본다면 역시 또 다른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어떤 대화의 국면으로 갑자기 또 돌아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불안한 건 윤태공 실장님. 김정일과 아들 부시. 나이도 그렇고 어쨌든 조금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다. 여기서 사실은 불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약간 게임 이론 내지 외교 안보 전략에 보면은 이제 매드맨 시어리라는 게 있어요. 예. 매드맨 시어리라고 하니까 유식해 보이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제 미친놈 이론이죠. 미친놈 이론이다. 상대가 나를 미친놈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나를 두려워하니까요. 그것에 이제 전 세계에서 최강자는 북한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그런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십시오. 이 위기설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의 위기설은 뭐 서해의 국지 도발이라든지 뭐 잠수함이라든지 뭐 폭격을 북한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한다는 위기설이었어요. 99%가. 근데 지금 이 위기설의 근원은 뭡니까? 선제 타격설로부터 나온 위기설인 거잖아요. 이 차이점이 있고 이게 어떤 뭔가가 트럼프 정부도 대북 정책 완전히 만든 건 아니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뭔가 기선 제압에 대한 게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도 뭐 원래는 좀 되게 진보적인 사람인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남북 간의 단독한 대화로서 뭔가 타결하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절은 지나갔다. 참여정부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뭐 최소한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뭐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막 타결을 해가지고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관계를 밀착해서 갈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진짜로 선제 타격하면 우리 큰일 나죠. 말리더라도 우리가 조금 말리고 뭔가 이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거기 힘을 싣는 걸로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대선 주자들이 뭐 다행히 보통 그런 식의 인식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